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자기애적 성격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그 내적인 부분들, 자기애적인 사람들의 내적인 부분들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좀 더 깊이 자세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참고했던 책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이 자기애적 성격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옛날부터 권했던 책이 있어요. 나르시시즘의 심리학이라는 책인데 좀 오래되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보시면 사람들이 너무 잘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관계에서.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몇 시간을 구성을 해보려고 해요. 그 책을 보면은 이 자기애적 성격의 여러 가지 측면을 굉장히 자세히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심리적인 특징들을 뭐 6가지인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내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환상,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환상은 왜 생기는 것이며, 그것과 현실은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고, 그 환상은 어떻게 붕괴되고, 또 붕괴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기애적인 성격은 결국 자기의 내면에 이 견고하지 못한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생각, 그러니까 긍정적이라고 해서 내가 제일이야, 내가 정말 잘해,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실은 저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지만 뭐 특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별로 특별한 것도 없고, 그렇게 잘난 것도 없고, 뭐 그렇게 아름다운 것도 없지만은 그냥 그저 그런 나지만, 나의 어떤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또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만의 독특한 것들을 통해서 또 저에게 또 유익을 주고, 우리가 서로 댓글을 통해서 또 함께 나누고, 뭐 이래서 되게 우리는 서로 돕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서로 돕고 살아가는 정말 별 볼 일 없고, 어떻게 보면 먼지 같은 존재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서로 살아가는 존재다, 뭐 이런 게 이제 건강한 자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저 그런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단단한 내면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면이 굉장히 공허해져요. 그러면은 이 공허하고 부족한 나를 좀 보호하고, 이거를 견뎌내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환상에 빠져들어요. 환상. 이 환상의 세계라는 거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주기도 해요. 환상과 현실은 늘 우리에게 공존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환상이 너무 커져요. 그럼 환상이 너무 커지고 현실이 적어져도 문제겠죠. 그런데 만일에 환상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이 굉장히 각박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상과 현실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의 환상 속에 있는 것들이 현실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그것들이 조종되고, 환상이 너무나 터무니없을 때 현실 속에서 조종되고 현실적인 이제 생각들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나르시시즘들은, 자기애적인 사람들의 환상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특별하고 고귀하고, 정말 소설처럼 나는 잘 살아온 인생이고 특별한 인생이다, 이런 자기 속에 그것들이 증대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난 요 정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나는 이 사람들보다 이 정도 더 나아, 나는 더 나은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가 아니고, 아니야, 난 조금 더 특별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우월하고 특별한 자기를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진짜 자기의 내면의 공허함이 크면 클수록 훨씬 더 특별해진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굉장히 특별한 나, 그런 것들을 나는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소설같이 멋진 나의 어떤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환상의 세계를 조직화하는데요. 실제 이제 환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현실하고 다르죠. 다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는 멋지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을 살다 보면 어떤 멋지지 않는 어떤 것들, 나의 이 멋지고 뭔가 특별하고 고귀한 것들을 이렇게 파괴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 이렇게 탁탁 떠오르기도 해요. 그러면 어떡하냐면은 부인해버려요. 싹 간과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특별하고 멋지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뭐라 그럴까?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이 환상은 잘못하면 어때요? 무너질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노력하는 게 뭐냐면은 삶의 이 조합이에요. 어떤 조합들을 탁탁탁 맞춰서 멋지고 중요한 것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있는데 자기 친구가 자기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아는 것도 많대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를 만나면 이제 돌아오는 길에 뭔가 마음이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허무하다고 할까요? 또는 마음에 뭐라 그럴까? 자기의 삶이 되게 이렇게 허무하고 빛바래고 무언가 좀 이렇게 찌질한 느낌이랄까요? 나의 삶이 갑자기 나 지금 괜찮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를 만나고 오면 내 삶이 너무 이렇게 뒤처져 보인다 할까요?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그 친구가 하는 게 이제 어떤 이야기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는 뭐가 어떻게 되면 잘한 거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잘 된 거고 우리 애는 어디 학원에서 이렇게 해서 이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애가 이렇게 잘한다. 근데 이제 자기도 모르고 듣고 있는데 결국은 모든 게 뭐냐면은 자기의 삶이 이렇게 마치 퍼즐이 잘 맞춰져 있듯이 굉장히 좋다. 이거 이렇게 돼서 좋고 저렇게 돼서 좋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자기는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 준다는 뉘앙스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멋지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미묘하게 섞여져 있는데 결국 뭐냐면은 이런 나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잘 됐고 이런 게 이 친구를 만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교묘하게 이제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고 오면은 돌아오는 그 지하철을 타고 있으면 정신이 멍하면서 뭔가 자기 애들은 왜 이럴까 싶고 나는 왜 이럴까 싶은 이상한 생각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뭔가 이 나르시시스틱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그 포즐이 멋지고 완벽하게 꼭꼭 들어맞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강박적으로 예를 써요. 그런데 거기서 뭔가 삐끗한 뭔가가 나타나잖아요. 그 이야기를 만일에 이 다른 듣고 있는 친구가 제시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거를 순식간에 툭 넘겨버려요. 마치 없던 듯이 그 이야기는 별 볼 일 없다는 듯이 딱 넘겨버리고 다시 그 화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즉 자기의 환상의 이 체계, 그 멋지고 잘 되어 있고 모든 것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그 환상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그 삶이 뭔가 이렇게 틀어지고 삐그덕 하는 순간에 틀어지면 그때 수치심이 팍 올라오면서 분노가 이제 폭발하는 거죠. 이 환상, 내가 괜찮고 나는 모든 게 잘 되고 있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이것들을 잘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첫째는 잘 유지하고 있는데 둘째 얘가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지적을 받거나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전화가 온다. 그러면은 이 환상의 세계의 퍼즐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흔들리면 이 사람은 이 환상의 세계가 깨지는 그 순간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둘째 얘한테 폭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괴적 경로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막 폭발하고 그것들에 대한
내 이 완벽한 그림을 깨트린 너에 대해서 계속 비난하는 거죠. 내가 느끼고 있는 수치심을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막 투사를 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생겨먹었니? 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말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퍼즐이 깨졌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하고 그것들을 막 쏟아내면서 나는 괜찮은 존재인 환상을 유지시키고 그 수치심은 둘째 아이에게 마구마구 던져놓는 거죠. 이제 이렇게 자기를 유지하는, 자기에 대한 환상으로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내가 특별함으로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들을 유지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해요. 어떤 사람을 연결시켜요. 근데 그게 애인일 수도 있고요. 그게 스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팬클럽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추정하면서 내가 선택한 그가 특별하고 대단하다라는 환상을 만들어요. 그것도 또 환상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계속 뭔가 힘도 주고 내가 뭔가를 추정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해요. 근데 그게 만일 남편이다. 또는 나의 첫째 아들이다. 또는 첫째 딸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그 환상을 유지시켜주는 존재면은 이제 나는 무대에 서지 않는 거예요. 나 대신에 그 사람이 무대에 서 있지요. 그래서 그 무대에 선 사람이 앞에 나서서 잘해줄 때 굉장한 박수를 보내고 찬사를 보내고 모든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더 이상 나의 환상을 유지시켜주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 환상이 깨진다고 생각하면 어떠냐면은 그게 이제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차없이 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환상의 대상을 이제 찾아내고요. 그에게 그 나의 자기의 환상을 유지시키는 작업을 하기도 해요. 어떤가요? 여러분은 마음속에 이런 자기애적인 생각의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우리 모두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비중이 커지고 거기에 의해서 나의 불안감이나 나의 이 충만감이 유지된다면 그것은 한번 봐야 되겠죠. 이러한 자기애적인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뭔가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게 돼요. 그리고 화려하기도 하고 자극적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 사람 옆에서 그의 연약한 자아를 부풀리는데 내가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어느 순간에 나에게 굉장히 잘하던 그 자기애적인 사람이 갑자기 나를 내팽개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애적인 사람들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이 어떤 순간에는 나에게 막 이렇게 잘하고 어떤 순간에는 내가 팍 내팽개쳐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을 때 되게 이제 그 사람이 나의 부모라든지 나의 상사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날은 나에게 막 기대하고 잘하는 것처럼 나를 막 띄웠다가 어느 날은 막 별일이 없는데도 나에게 대해서 막 폄하시키고 팍 내던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어떤 행동을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평안히 유지되는 게 아니라 마치 조마조마하고 내가 뭔가 내 자신의 가치를 증명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잘해야 될 것 같은 불안이나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통제당하거나 조종당한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러면서 내가 무기력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분노가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아니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 왜 이렇게 저 사람 옆에서 그렇게 힘들어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 자기애적인 사람들의 역동에 휘말리잖아요. 그러면요 끌려 들어가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제어도 쉽지 않아요. 자, 어떤가요? 여러분의 환상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의 현실과 만났을 때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은 나에 대한 느낌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그것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나요? 아니면 환상으로 도피해서 나도 특별하고 나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거나 내가 찌질하고 너무 낮아지거나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환상의 세계가 있고 그 환상의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희생하고 내 주위 사람들이 희생된다면 그것은 정말로 비극적인 일이죠. 자,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이 시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환상 또는 나르시시즘의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